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금리 인하는 호재로 여겨지죠. 하지만 은행 예금만 투자해온 분들이라면 금리 인하 솔직히 그리 반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은행 예금 대신 투자할 만한 안정적인 ETF 없냐 하는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은행 예금 대신 투자해도 좋은 단 하나의 ETF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었죠. 3.5% 고금리 시대는 진작에 막을 내렸고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양한 전망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2%까지 내릴 것이다 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잠시나마 이랬던 고금리, 중금리는 잊고 다시 저금리 시대를 준비해야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현금 비중 높은 분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행 예금 금리는 물론이고요. 현금성 자산을 대체할 만한 모든 상품들의 금리가 내려갑니다. 2025년 10월 9일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2025년 8월 기준 금리가 2.5% 미만인 예금이요. 전체 상품의 42.9%라고 합니다. 저도 은행이나 증권사들로부터 특판 상품 문자를 많이 받는데 1년 만기 특판 상품 금리가 3.5% 정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가입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예금 금리랑 비교하기는 어렵죠. 은행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서 은행 예금 대신 투자할 만한 ETF 추천해 달라는 분들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린 ETF는 딱 한 종목이에요. 바로 에이스 우량회사채 AA- 이상 액티브입니다. 일단은 주식형 ETF나 채권 혼합형 ETF 그리고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 채권 ETF는 제외를 했어요. 간혹 중장기 투자하면 은행 예금보다 좋다 라고 하면서 주식형 ETF를 막무가내로 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짜리 정기 예금 대신 투자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유형의 ETF를 추천드릴 수는 없잖아요. 은행 예금과는 전혀 결이 다른 ETF들은 일단 제외를 했고요. 환노출형도 당연히 제외를 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변한다라고 하면 은행 예금을 대신한다는 취지에도 맞진 않아요.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ETF 투자법 강의 신청하신 분들은요. 위험성향별 추천 포트폴리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은행 예금만 하다가 이제 막 ETF 투자를 시작해 보려는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부터 나스닥백 대비 초과 성과를 기대하는 공격적인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까지 총 5개의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냥 추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요. 2025년 10월 추천 포트폴리오라고 명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 포트폴리오는요. 일회성으로 한번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월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비중 조절, 종목 교체, 필요에 따라서 리밸런싱 의견 드릴 거고요. 리밸런싱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월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어떤 점은 아쉬웠는지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성과 리뷰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포트폴리오별로 6개에서 9개 정도의 ETF가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추천 포트폴리오에 각각 편입되어 있는 개별 ETF들에 대한 코멘트도 매월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ETF 투자할 때 투자자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셨을 것 같은 점은 내가 투자한 ETF 성과가 왜 좋은지 왜 나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과가 왜 좋은지 왜 나쁜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 더 사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반대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비중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거죠. 적어도 이 추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ETF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사후관리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배워 평생 굴리는 ETF 투자법 궁금하신 분들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 그리고 구체적인 비중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은행 예금 금리 2배 수준을 추구하는 보수형 포트폴리오에 제가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랑 에이스 우량회사채 AA- 이상 액티브 두 ETF를 모두 편입을 했어요. 강의 신청하신 분들 확인하셨죠? 둘 다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 두 ETF가 모두 편입되어 있지?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 ETF 성격 완전히 다릅니다.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는 파킹형 ETF입니다. 목표 투자 기간을 특별히 설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현금성 자산을 단기로 거치할 때 쓰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금리 변동 영향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자 수익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에이스 우량회사채 AA- 이상 액티브는 단기 채권형 ETF입니다. ETF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하지만 정기예금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보통 1년 잡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ETF 역시나 목표 투자 기간을 1년 이상 잡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이상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연 4%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ETF입니다. 최근에 위험자산들이 모두 미쳐 날뛰다 보니까 이 연 4%가 정말 우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은행 예금만 하시는 분들은 0.1%포인트 차이로 예금금리 비교하시지 않습니까? 파킹형 ETF나 만기채권형 ETF와 비교하면 분명히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큰 ETF입니다. 보수형 추천 포트폴리오에 이 두 ETF를 모두 넣어둔 것도요. 수시 입출금 자금은 여기서 투자를 하고 1년 이상 찾지 않고 정말 은행 예금처럼 거치해둘 수 있는 자금은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에이스 우량 회사채 AA- 이상 액티브 2025년 9월 9일에 신규 상장한 ETF입니다. ETF 이름에도 적혀 있죠. 신용등급 AA- 이상 회사채 주로 투자하는 단기채권형 ETF인데요. 액티브 ETF는 어느 정도 레코드가 쌓이기 전까지는 추천을 잘 드리진 않아요. 운용 규모도 사실 크진 않고 상장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액티브 ETF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추천드린 이유는요. 신규 상장 ETF지만 신규 상장 ETF가 아닙니다. 에이스 ETF가 한국투자신탁 운용의 ETF 브랜드라는 것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한국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공모펀드 중에요. 한국투자 크레딧포커스 ESG라는 펀드가 있어요. 이 펀드와 동일한 운용력이 유사한 전략으로 운용하는 ETF가 바로 에이스 우량회사채 액티브입니다. 한국투자 크레딧포커스 ESG는요. 무려 200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국내 최대 채권형 펀드이고요. 운용 규모가 4.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전 회사에 있을 때 은행이나 증권사 PB분들에게 가장 자신있게 은행 예금 대신 고객들한테 추천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펀드가 바로 이 한국투자 크레딧포커스 ESG예요. 지금도요. 지인들한테 유일하게 추천하는 공모펀드가 이 한국투자 크레딧포커스 ESG이기도 합니다. 한국투자 크레딧포커스 ESG의 ETF 버전인 에이스 우량회사채 액티브가 2025년 9월 9일 신규 상장을 한 거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성과는 한국투자 크레딧포커스 ESG 펀드의 연도별 성과입니다. 2022년에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요. 사실 이때는 정말 유례없는 속도의 금리 인상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특수성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2017년에서 2019년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낮을 때도요. 은행금리 대비 높은 성과를 사실 만들어냈었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2023년 성과가 8.3%고요. 2024년 성과는 6%입니다. 단기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정말 운용을 잘한 거예요. 절대 성과도 절대 성과인데 이 벤치마크 대비해서도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연초 이후에 3.37% 기록을 하고 있죠. 성과도 성과인데요. 제가 이 회사에 8년 있으면서 이 과정을 전부 다 봤잖아요. 우여곡절을 전부 다 봤기 때문에요. 이 펀드에 대해서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 그 이상의 신뢰가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정말 좋으면 신용 리스크 있는 채권들을 잔뜩 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앞에서 보여준 그 수익률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 정말 운용력의 영향밖에 없어요. 신용 등급이 동일하다고 해서 모든 채권 가격이 똑같진 않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채권들을 발굴해서 편입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시장 금리 전망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금리 전망에 따라서 듀레이션을 줄이기도 하고 혹은 늘리기도 합니다. 파킹형 ETF나 초단기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짧아요. 자본 차익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게 파킹형 ETF인데 에이스 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자본 차익까지 추가할 수 있는 채권형 ETF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투자 크레딧포커스 ESG와 비교하면 운용 규모가 아직까진 작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률도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정도의 레코드를 가진 운용팀에서 운용하는 액티브 채권형 ETF다? 믿고 하셔도 괜찮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현금성 자산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수시 입출금 자금은 파킹형 ETF, 은행 예금 대신 투자할 ETF는 에이스 우량회사채 AA- 액티브
이렇게 이원화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ETF를 알고 있는 것보다 그 많고 많은 ETF를 활용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